안녕하세요. 정리된 책상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새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딴 걸 하지 말고 바로 200, 200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메이크 그룹. 작업을 하실 때 메이크 그룹은 잊지 말고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메이크 그룹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물체와 붙게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인제 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매핑하실 때 한 덩어리에 모두 색깔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두께는 10 정도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푸시 풀 툴을 선택한 다음 물체 위에다가 커서를 대시면 이렇게 점 점이 찍히는 무늬가 뜨면서 이 면이 선택이 될 수 있고 작업이 될 수 있다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때 클릭 한번 하시고 위쪽으로 멀리 보내신 다음 클릭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멀리 보내는 이유는 어차피 스케치업은 초반에 모델링을 한 다음에 다른 툴을 찍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숫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가까운 데 두시고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데 두시게 되면 요즘에는 인제 마우스가 무선 마우스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우스가 움직일 일은 거의 없는데 작업 환경에 따라서 마우스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스냅 때문에 이 주변에서 이 스케치업이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방향으로 커서를 아예 멀리 두시고 클릭을 하셔서 일단은 완성을 하시고 값을 추가해서 고치는 겁니다. 높이는 500을 주겠습니다. 예, 주면은 이런 식으로 고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빈 공간을 클릭해서 일단은 만들어진 박스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서 있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케치업 처음에 설치하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서 있는 사람인데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다 물체를 만들었을 때 그게 사람을 기준으로 얼마나 크기로 보이는지를 참고하실 때 주로 쓰시면 좋고요. 모델링할 때는 이렇게 움직일 때도 계속해서 우리 쪽을 바라보는 카메라 쪽을 이제 보통 바라보는 건데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물체를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 중에서 하이드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 사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이 사각형을 안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안이 뚫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스페이스바 한번 그다음에 더블 클릭 그러면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옵셋 기능을 쓰겠습니다. 툴바에 옵셋 기능 선택. 자, 그다음 면 위에다 대시고 클릭 한번. 클릭을 하고 지금 저는 클릭을 했는데 우연하게 두 번이 누러진 것 같은데요. 자, 언두를 하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언두를 하고 자, 여기 클릭 한번 그리고 움직이면 이렇게 선이 움직이는데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을 일단 하고 나중에 숫자를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옵셋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징이 없습니다. 클릭하고 움직이면 여기 숫자 입력하는 곳에 입력을 할 수 없게 숫자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걸 10 으로 고칠 건데 지금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옵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클릭하고 움직이는 상태를 그냥 두시고요. 예, 그렇게 잘 두시고 10을 입력해 주면 이렇게 안쪽으로 10 만큼 옵셋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밀기 도구 푸시 풀 툴 선택 면에다 갖다 대고 클릭.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쪽 모서리에다 스냅을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얘가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는 회전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해 보면은 화면이 돌면서 이렇게 뚫려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아래쪽에 이 밑부분을 막아 줘야 되는데요. 자,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자, 이때 중요한 게 이 물체가 그룹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찍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테두리만 파란색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면이 땡땡 무늬로 찍히지가 않죠. 이건 지금 그룹을 열어서 편집 상태로 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룹을 만들어 주면 물체가 이렇게 통째로 잡히게 됩니다. 네, 요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하셔야 물체가 새로 만들어져도 기존에 있는 물체와 붙지가 않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클릭, 반대편 모서리 부분에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건 그룹이 안 된 거죠. 자, 스페이스바 한번 하고 더블 클릭. 그러면 면과 테두리가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룹을 하실 때 면만 선택하시고 그룹을 하시지 말고 더블 클릭해서 같이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뉴 중에서 메이크 그룹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그룹이 된 거고요. 이제 얘도 두께를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편집 상태로 만들고 푸시 풀툴 선택. 면에다 갖다 대고 반응이 오면 클릭. 그 다음에 이 두께를 나는 10을 할 거지만 10을 처음부터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회전하시거나 Shift 가운데 버튼, 마우스 가운데 버튼 같이 누르시면 이동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10을 할 건데 지금 10이 아닌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10을 주면은,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중에 값을 입력해도 변경이 됩니다. 스케치업을 하실 때 자주 스케치업을 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은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나하나의 기능을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면을 조작하시는 거를 익숙하게 다루시는 게, 이제 이게 빨리 익숙해지는 게 스케치업을 좀 빨리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뷰에다가 어떤 모양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이거를 빨리 좀 키우시려면 자주 해 보셔야 되는데, 또 자주 하시면서 이 기능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Shift 하고 가운데 누르면 이렇게 이동, 그다음에 가운데만 누르면 회전. 요거 여기 있는 기능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단축키를 같이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같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부분까지 막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을 만들 건데,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높이를 처음에 꽤 높이 줬는데 지붕은 한 20cm 정도 위쪽 위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각형을 여기에다가 하나 만들고요. 면에다가 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더블 클릭했을 때 이게 그룹이 아니니까 이걸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을 신경 써서 잘 만드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자, 밀기 도구를 통해서 앞쪽으로 10 정도 꺼내겠습니다.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 부분을 잡아서 꺼낼 건데, 사실 이거 자주 하면 여기에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꺼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하시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위에 요 기능입니다. 요게 스타일스라는 기능인데, 스타일스에서 여기 엑스레이라는 기능을 켜시면, 요 버튼 이게 딱 켜시면은 여기가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커서 이게 밀기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스타일스를 눌렀죠. 그러니까 스타일스에 기능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쓰고 있을 때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 커서를 대시고 반응이 오면 누른 채로 일단은 이렇게 돌려서 맨 끝에다가 맞추겠습니다. 돌리는 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돌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기 가장 좋은 뷰를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끝에 선에 잘 맞출 수 있게 하셔서 끝에 선에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끝에 요 꼭 지점에다가 맞추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이제 면을 뽑은 거고요. 다시 여기 스타일스에 가서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눌러서 끄겠습니다. 그러면 면을 뽑았을 때 더 잘 보일 거고요. 이때 클릭, 자, 이대로 뽑고 10을 추가로 줍니다. 그럼 아까 여기까지 나왔던 거에서 추가로 10이 더 뽑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붕을 만들 용도로 지금 한 건데, 옆으로도 좀 튀어나와야 되니까요. 옆으로는 30 정도를 더 뽑겠습니다. 이쪽 옆에도 30 정도를 더 뽑겠습니다. 뒤쪽은 막힐 거니까 상관없을 텐데, 이 앞쪽은 아마도 이제 새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비가 들이치면은 앞쪽으로 좀 더 많이 지붕이 튀어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쪽도 20을 더 뽑겠습니다. 클릭하고 이만큼 뽑을게요. 그 다음에 20을 넣으면 기존에 10이 더 나온 데서 추가로 20이 더 뽑혀서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온 모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박스를 제가 높이를 따로 정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높이를 정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능 중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줄자, 요 테이프인데요. 이 테이프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선에다 댑니다. 테이프를 누르고 선에다 대는데, 이때 테이프 이 기능 아이콘 옆에를 잘 보면 밑에 쪽에 조그맣게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맣게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면 그 표시가 없어지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표시가 나타나는데 표시가 없을 때는 이게 모양이 줄자인데요. 이 줄자이기 때문에 길이를 잴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서 밑에 플러스 표시가 뜨게 되면 이런 선 위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시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가이드라는 이 점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로 수치를 우리가 필요한 수치를 좀 가이드 잡아 줄 수 있는 인제 그런 기능이 되거든요. 이거를 위쪽으로 쪼끔 이렇게 만들고 이제 현재 제가 올렸을 때 아까 한 30 정도 나왔었는데 높이를 100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부터 이 점선까지 현재 높이가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높이가 현재 얼마인지 몰라도 여기서 스페이스바 그리고 밀기 도구 그다음에 여기서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꼭 여기 이 점선에 맞출 필요 없이 바깥쪽의 점선에다가 이렇게 스냅을 맞추셔도 높이가 똑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아까 이 바닥부터 이 점선까지 높이가 100 이었죠. 그래서 이 사각형의 현재 높이도 지금 100이 됩니다. 자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지금 이게 물체에 이 지붕 역할을 할 물체를 만들 때 이 더블 클릭하고 열어서 그 상태에서 가이드를 뽑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는 이 사각형 물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으면 인제 가이드만 따라잡히는데 자 빈 공간을 클릭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를 따라잡으면 가이드만 잡히는 게 아니라 사각형도 같이 잡히죠. 이 사각형 자체가 이 가이드 자체가 사각형 그룹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가이드를 한번 사용하시면은 꼭 필요가 없으면 그냥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선이 인제 많이 보이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메뉴 중에 딜리트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딜리트 가이드를 선택을 하고 하면은 인제 이렇게 그룹 안에 들어 있어도 고거만 깨끗하게 지워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게 지붕이 돼야 되는데 바닥에서부터 일정하게 높이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 이동 툴 그다음 이 물체의 끝에 꼭지점을 잡겠습니다. 이건 인제 지붕 역할을 할 건데요. 자 끝에 꼭지점을 잡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서 이 바닥에다 맞춰 줄 건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제 이게 막 옆으로 막 움직이죠. 자 이때 방향키, 키보드의 방향키를 위나 아래 둘 중에 하나를 한 번만 누르시면 Z축으로 락이 걸립니다. 다른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Z축으로 움직이게 되고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다 스냅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도 지금 아랫부분이 이렇게 내려오면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회전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 위쪽에 가서 엑스레이를 킵니다. 자 그러면 락이 걸린 게 풀리지 않고 이게 내려와서 바닥에 좀 확대, 휠 굴리면 확대되거든요. 얘를 바깥쪽으로 굴리면 확대가 되는데 확대해서 바닥에다 이렇게 찍어 주면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바닥에서부터 일정한 높이를 위로 올릴 건데요. 자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커서를 올리시는데 이때 커서가 올라가는 그 방향이 파란색, 파란색으로 돼 있어야 저게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가는 거니까 저렇게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방향키 위나 아래 둘 중에 하나를 눌러 주시면 다른 축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Z축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 방향으로 클릭. 그리고 높이를 아까 인제 100 정도 200 정도 올린다고 했으니까 200 이렇게 올려 줍니다. 너무 높네요. 이제 100 일단 100 정도. 요 정도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해 주고 나중에 이렇게 삼각형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요. 100 정도 올려 주시고 엑스레이는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새 집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인제 기본적인 형태가 잡힌 건데 요거 인제 지붕 형태로 잡아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그리고 여기 박스에 더블 클릭. 일단은 이렇게 하지 말고 바깥쪽에다 선을 그려야 되겠네요. 이제 바깥쪽에다가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바깥쪽에다 선을 그리는 이유는 인제 지금 이렇게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걸 인제 편집 상태로 만들었던 이유는 이 안에다 선을 선택해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선이 바로 인제 이 면과 붙거든요. 그러면은 작업하다가 잘못하면은 고치기가 힘드니까 바깥쪽에다 인제 선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펜 툴, 라인 툴을 선택을 해 주고요. 그룹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지 말고 그냥 빈 공간 찍어서 닫힌 상태에서 라인 툴로 요쪽 끝에다가 요렇게 선을 시작해서 여기 중점을 잡아 줍니다. 위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미드 포인트인 그룹이라는 좌표가 잡히는데요. 저기를 이렇게 딱 찍어주면 이제 완전 중간에 찍히는 거고 완전 끝에도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선이 끝나고요. 또는 ESC 누르셔도 선이 끝납니다. 자, 그럼 선을 그릴 때 이제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 그려준 선을 이 안쪽에다 집어넣을 건데요. 이 선을 안쪽에다가 그러니까 면과 붙이는 겁니다. 선이 굉장히 두껍게 보이는데 어 이거를 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 이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선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누르고 있으면 커서 옆에 플러스 표시가 뜨게 됩니다. 네, 그거는 선택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때 선을 선택하면 이제 추가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그리고 컨트롤 X를 눌러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X 키를 누르면 잘라내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물체를 이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에서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라는 메뉴를 사용합니다. 네, 이거는 아까 복사했던 거, 복사하거나 잘라냈던 거를 같은 자리에다가 붙여준다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해주면은 선이 일단은 이제 그룹 안쪽에 붙여 넣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파란색이니까 두꺼워 보이지만 제가 빈 공간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선이 얇아 보이죠? 그룹 안에 속한 상태로 선이 얇게 변했다는 거는 이제 면하고 합쳐졌다는 뜻이고요. 더블 클릭, 밀기 도구를 클릭해서 이 면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이 선에 의해서 면이 분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밀어서 끝에쯤에다가 이 박스가 끝나는 끝 선에다가 이렇게 맞추시면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자, 이쪽이랑 여기도 똑같은 거리가 가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게 같이 같은 거리가 이제 뒤로 밀리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옵셋. 자, 삼각형 안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두시면 이렇게 바깥쪽에 빨간 점이 생기는데 이때 클릭 한번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두께는 10 정도 하겠습니다. 10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옵셋 같은 경우에는 옵셋이 진행되는 도중에 값을 입력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선을 끝에까지 이렇게 연장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라인 툴 선택, 그리고 선 끝에서 그룹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고요. 네. 아까는 제가 이거 잘못 그려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뭐 해서 그룹을 안 열고 밖에다 그렸는데요. 이제 이거는 안쪽에다 그냥 바로 그리겠습니다. 자, 클릭. 자, 이거 분홍색이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그려집니다. 네, 꼭 저 선을 따라갔다 오지 않아도 이렇게 분홍색이 그려질 경우가 있는데 이게 스냅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잘 안 잡히면 클릭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안 되면은 이 선 한번 따라갔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잘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분홍색은 기존의 선을 연장해서 그리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은 모양의 지붕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지워 줄게요. 지우개 툴을 선택하고 여기서 누른 채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여기를 누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워지게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 눌렀고 누른 채로 지나가서 파래지면 이때 마우스 놔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워집니다. 지붕의 형태를 잡을 때 이제 가운데 엎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밀기 도구 여기 선택하고 저기 끝선에다가 스냅을 잡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붕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지붕의 끝부분이 이게 이제 나무 형태니까요. 요렇게 끝나지 않고 요렇게 사선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라인 툴 여기에다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직교로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찍고 여기서도 이렇게 직교로 만나는 부분 왔다 갔다 하다가 분홍색으로 딱 뜨면은 이렇게 지금 분홍색 떴거든요. 자, 클릭하면은 이제 직교로 만나죠. 아까 이거 뚫어준 만큼 똑같은 크기로 저쪽으로 밀 거니까 Shift 선택, 그 다음에 이거 더블 클릭, 반대편 여기도 더블 클릭. 이러면 지붕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지금 이제 여기는 이렇게 뚫렸고요. 저 밑에 지붕이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제 지붕을 여기서 빼내야 되거든요. 자, 지붕을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빼내냐면 이 지붕을 이 기둥에서 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솔리드 툴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자, 툴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목록에서 솔리드 툴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요건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솔리드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솔리드 툴은 모양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제 이겁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이걸 사용할 거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트림이라는 기능이고, 보통 subtract라는 걸로 인제 빼내는 건데, 이게 A를 B에서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를 B에서 뺀다. 이게 A고요. 이게 B입니다. A를 B에서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subtract 이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먼저 해 보겠습니다. 요 기능을 먼저 사용해서 해 보겠습니다. subtract A를 B에서 뺀다. 여기 경계선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이걸 선택하고 A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subtract 기능을 찍습니다. 그다음에 B를 찍는 거죠. 이때 그 커서 옆에 보면은 숫자 2가 떠 있는데요. 일단은 눌러 볼게요. 자, 누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게 빠져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그럼 편집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3D 물체 같은 경우에는 3번 연속 클릭하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만 깨끗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딱 지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인데, 문제는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없애면서 빼내면 안 되거든요. 컨트롤 Z. 예, 컨트롤 Z를 천천히 한 단계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탁탁 누르면 중간에 작업이 꼬여서 파일이 그냥 꺼지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럼 지금 여기 경계선이 없는 게 지금 이게 중요한데, 작업이 되면 경계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부터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한 게 A를 B에서 뺀다. A를 B에서 뺀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못해서 이거를 얘한테서 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먼저 선택한 다음에 subtract를 하고 지붕을 선택하면 이렇게 돼요. 지붕이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만 나오면 구분이 잘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몸통이랑 같이 남았을 경우에 이제 그 됐다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A를 B에서 뺄 건데, 자, 요걸 선택합니다. 트림. 트림은 subtract랑 똑같은데 원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트림을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그다음에 B를 찍겠습니다. 자, 그럼 선이 생겼죠. 자, 그리고 나서 지붕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 중에서 하이드란 메뉴를 선택하면 지붕이 잠깐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최종 결과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룹이 되어 있으니까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위에 있는 물체 3번 연속 클릭, 그러면 다 선택이 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빈 공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붕 아까 잠깐 감춰놨잖아요. 감춰놓은 지붕은 이 옆쪽에, 지금 저는 이제 목록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는데, 이게 기본 영상에 보면은, 이게 기초 영상에 보면은 이제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 메뉴, 디폴트 트레이, 그다음에 이쪽에 그 아웃라이너 이걸 체크하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아웃라이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아웃라이너에서 감춰 놓은 거, 지금 이거 이름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건 사람이고요. 이게 아마 감춘 걸 텐데, 옆에 눈을 이렇게 딱 누르면 눈을 얘가 딱 뜨면서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인제 이게 지붕이 나타나죠. 예, 이렇게 하면은 인제 잘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새가 들어가야 되니까 앞에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몸체가 지금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여기다 원 같은 걸 작업하실 수 있겠죠. 원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이 이렇게 좀 보면은 각져 보이잖아요. 스페이스바 원 선택. 자, 원을 이렇게 가운데를 찍어서 면을 찍으시면 안 되고요. 테두리를 찍으셔야 됩니다. 자, 테두리를 찍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다음에 메뉴 중에서 엔티티 인포 이렇게 찍으면은 옆쪽에 정보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 정보창은 뭐 디폴트 트리에 이 정보창이 속해 있어도 똑같이 내용을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 탭으로 따로 만든 거고요. 요 탭을 만드는 방법은 최근에 만들어진 기초 영상, 거기에 이제 올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후반부에 보시면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엔티티 인포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세그먼트라고 있는데, 이 세그먼트를 한 50 정도 주시면 원이 아주 매끈하게 동그랗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50 정도 주고, 그러면 이 원이 아까보다 이제 매끈하게 동그랗게 되죠. 그리고 이 원을 완전 가운데다 맞춰 볼 건데요. 자, 일단은 더블 클릭,
이동 툴, 그 다음에 센터. 센터를 잡고서 일단 여기 밑에 선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딱 걸릴 때가 있어요. 네모가 아니라 동그랗게 딱 걸릴 때가 있고, 이름도 미드 포인트라고 뜰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걸고, 그 다음에 이런 빈 공간, 빈 공간 찍고, 면에 빈 공간 찍으셔야 돼요. 이제 그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러면 이게 그룹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 그룹, 이 원형은 아직 그룹 안 시켰지만, 이 몸통이 그룹이기 때문에 붙지도 않고 그냥 작업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안쪽에다 붙일 건데요. 좀 전에 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을 그리고서 이제 붙여줄 때 해당 선을 선택하고 잘라내서 안으로 집어넣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체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익스플로드를 해주시면 이 물체가 그룹이 깨지거든요. 깨지면은 그룹이 안 된 거니까 이 그룹 안 된 것끼리 서로 붙습니다. 해볼게요. 선택하고 오른쪽 누르고 익스플로드 이렇게 해주면 그룹 안 된 것끼리 붙어서 선도 얇아지고 면도 이렇게 딱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주변에 있는 게 전부 다 그룹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하셔도 되거든요. 그룹을 잘 만들면은 작업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이제 이렇게 붙으면 자, 3번 연속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메이크 그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붙은 채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거 더블 클릭. 그리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 이게 다른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안 보이면 이 내부에 있는 구조를 볼 수 있어서 작업하시기가 훨씬 더 편한데,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따로 보시려면 이 뷰 메뉴에 가시면은 컴포넌트 에디트, 그 다음에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현재 더블 클릭해서 그룹을 열어놓은 거 빼고 나머지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훨씬 더 좋죠. 자, 이 상태에서 밀기, 이면 클릭, 그리고 안쪽에 이 선에다가 스냅을 잡아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구멍이 뚫리죠. 자,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이러면 그룹을 이제 편집하기 위해서 열었던 게 닫히면서 나머지 안 보였던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업할 때 많이 쓰기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나머지 없애는 거. 요 기능을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 프리퍼런스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퍼런스에서 여기 쇼컷, 쇼컷 요거를 누르고 여기 위에다가 필터에다가 하이드라고 칩니다. HID 이런 식으로 하이드라고 치면은 밑에 메뉴 중에서 뷰, 컴포넌트 에디트,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 이렇게 이제 메뉴가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축키 넣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Alt Q 뭐 이런 거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제가 지우개 해볼게요. 이제 얘를 여기서 빼기 누르면 이제 단축키 없어지는데, 여기다가 Alt Q 이렇게 넣고 플러스를 누르면 단축키가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OK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 Alt 키 눌러볼게요. 아무 변화가 없죠. 지금 눌렀습니다. 아무 변화 없는데 이걸 그룹을 열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룹을 열어도 딴 게 보이다가 Alt 키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나머지가 없어지게 되죠. 다시 Alt 키 눌러주면 기존 형식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기능이 여기에 컴포넌트 에디트의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앞쪽에 산세가 놓여질 수 있도록, 아니 산세가 이렇게 날아와서 잠시 앉았다가 여기로 쭉 들어갈 수 있도록 박스를 앞에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스페이스바 본체 선택, 본체 벽 선택 확인하면 지금 그룹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각형 클릭, 자 여기 벽면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이즈가 이게 이제 원래 본체가 한 200, 가로 세로 200짜리였으니까요. 여기다 대략 하지 말고 한쪽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다. 한쪽을 길게 하면 여기 입력창에 보면은 길게 입력된 것은 지금 현재 90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짧게 입력된 것은 12로 보이는데, 그럼 이 정도 크기가 이제 여기가 90이겠죠. 여기가 기니까. 이렇게 벽면에다 그릴 때는 이쪽에 X축과 Y축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을 일부러 길게 한 다음 이제 숫자를 고치는 방법을 쓰시면 괜찮습니다. 100에 10 정도 일단 하고요. 100에 10으로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100짜리 그리고 높이 10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오른쪽 누르고 메이크 그룹, 다시 더블 클릭, 그 다음 밀기도구 꺼내기 전에 자리를 먼저 잡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물체 선택, 이동 툴, 그 다음 이 물체의 중간 부분을 잡아서 역시 아래쪽에 미드 포인트에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해당 물체 더블 클릭,
그리고 이동 툴, 밀기 도구, 푸시프 툴. 자, 이걸 선택한 다음 클릭 한번. 자, 이미지로 뽑아주고요. 예, 얼만큼 뽑을지 뭐 이미지로 그냥 뽑아도 되지만 저는 한 50 정도 뽑아 보겠습니다. 50 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5cm 정도가 이제 뽑히게 됩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예, 새가 점프하려면 좀 높겠네요. 예, 한 10 정도만 올려보겠습니다. 이동 툴, 그리고 예, 이런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위쪽으로 올려주고, 예, 이게 가면서 이제 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럼 방향키 위나 아래 둘 중에 하나를 딱 누르시면 Z축이 진하게 칠해지면서 그쪽으로 락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미지로 클릭. 원래는 10 정도 올린다고 했으니까 10으로 값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면 제가 그 값이 수정이 되면서 위쪽으로 10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제 살짝 올라간 상태가 되고요. 택을 좀 입혀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재질 탭을 누르고, 또는 뭐 디폴트에 여기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찾아서 재질 넣으시면 되는데, 재질 넣으실 때 여기 초기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이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초기화, 초기화는 여기에 뭔가 매핑 소스가 먼저 있었을 때 그것을 처음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새로 만들기, Create New Material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소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붕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미지로 하나 정해주고요. 예, 저는 지붕을 녹색 지붕으로 하겠습니다. 녹색의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해서 OK 하고, 자, 찍어주면 통째로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색깔이 들어가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붕이라는 소스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눌러서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은 지붕의 이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제 새로운 소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 만들기 하면은. 그래서 초기화하고 새로 만들기 한 다음, 자, 이번에는 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소스도 약간 갈색을 띠도록 해주겠습니다. 예, 약간 밝은 갈색. 그래서 여기 찍어주면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밑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초기화 새로 만들기 바닥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주고, 조금 더 진한 색깔을 해주겠습니다. 갈색인데 좀 더 진한 색깔 이렇게 하고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건데요. 최종적으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뭐 꾸며주는 효과 같은 걸 하나 더 넣어주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앞에 테두리 정도만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이제 물체 더블 클릭한 다음 이 안에다가 연필 툴, 요거 직선 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막히거든요. 막히면은 이게 꼭 막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대로 해볼게요. 이제 여기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옵셋 툴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면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을 막아준 건데 이게 그냥도 되는지 잠깐 해볼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뚫려 있는 상태인데 옵셋 여기다가 대면 이때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선을 약간 넓혀주는 건데요. 자, 이때 이렇게 넓히고 한 10 정도 줘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옵셋이 10 정도 되고 이제 이 정도 걸리는 건데 바닥에 조금 걸리네요. 그러면은 숫자를 한 7 정도로 고치겠습니다. 컨트롤 Z를 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선에 댔다가 클릭,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빼고, 자, 이 옵셋은 클릭을 하면 기능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마우스 잠깐 멈춰 놓은 상태에서 숫자를 7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넉넉하게 한 이 정도 떠서 만들어지는데요. 자, 스페이스바, 면 선택, 컨트롤 C. 자, 컨트롤 C는 여기에서 복사랑 똑같은 건데 현재 이 면을 복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우개를 이용해서 여기를 지워주겠습니다. 이걸 지우는 이유는 이제 앞에다 장식을 붙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그 장식을 잠깐 감추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선이 보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없애는 거고요.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자, 그리고 여기 메뉴에 보시면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해주게 되면은 같은 자리에 방금 전에 복사한 게 붙게 됩니다. 물론 이건 그룹이고 얘는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붙을 일이 없고요. 자, 더블 클릭 오른쪽 누르고 메이크 그룹,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앞쪽으로 살짝 두께를 주겠습니다.
두 개를 한 3 정도 줄게요. 예, 그리고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이러면은 약간의 이제 두께를 갖는 테두리가 만들어지죠. 이것도 여기서 초기화 새로 만들기 입구 장식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기존 색깔보다 약간 진하게 하고 찍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입구에 간단한 장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산세 집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예,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